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FT뱅크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희 앞에 연사분들께서 굉장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NFT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들 또 방금 델리오 대표님께서도 이제 NFT와 금융의 만남의 측면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제가 굳이 그런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조금 더 애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NFT 스페이스에서 좀 많이 굴른 직접적으로 유저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2018년부터 실제 NFT를 구매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놀았던 경험들이 오히려 더 재밌게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준비한 내용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려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빠르게 지나가고 되려 조금 더 재미있으실 만한 얘기들로 조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 내용을 거의 따르지 않을 작정이고요. 되려 오히려 유저분들께서 더 관심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FT 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NFT 자산 관리, 운용, 가치 평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로 구성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국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Y 컴비네이터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1KX 해시드가 저희의 되게 주요한 파트너이자 투자자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NFT 뱅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NFT 또 금융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키티가 등장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막 흥행몰이를 했고요. 실제 NFT에 대한 메서드 옵션을 이제 크립토키티가 만들 거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키티가 ERC721이라는 표준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NFT들이 이 표준을 따르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NFT 마켓플레이스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픈시라고 이제 여기가 이베이 같은 마켓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NFT가 사고 팔리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아트 덕분에 매스 어답션 좀 대중들이 조금 더 친숙해지고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게임형 NFT 마이크립토 히어로스라는 게임이 가장 먼저 NFT 유저들에게 가장 많이 유동성이 있게 팔리던 당시에는 2018년도에는 그런 장르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시에서의 대부분의 매출이 마이크립토 히어로스라는 일본에 있는 NFT 게임을 바탕으로 나왔었고요. 그 이래로 좀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엑시 같은 경우가 지금 NFT 생태계 내에서 굉장히 막강한 플레이어고 실질적으로 많은 NFT 유틸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엑시 같은 경우에는 다마고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다마고치를 바탕으로 해서 배틀을 할 수가 있고요. 키울 수도 있고 브리딩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자녀를 또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본적 게임인데요. 이게 정말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 뭐냐면 실제 이 엑시를 플레이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누가 실제 이걸 하느냐? 정말 어린 뭐 학생들이 이걸 할 것이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엑시를 어떻게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접하게 됐고 실제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만큼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엑시로 실제 이제 전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엑시의 가격도 오르고 이더의 가격도 오르면서 이제는 그분들께서 사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엑시를. 엑시가 있어야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엑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엑시를 살 수 있는 사람들,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저는 이제 엑시 뭐 이런 것들도 초반에 많이 샀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뭐 내가 갖고 있어봤자 이거 갖다가 뭐 플레이를 할 것도 아닌 저 같은 유저들은 이제는 그 스칼러십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제 활용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한테 이제 렌탈을 해줄 수 있는 방법론들이 하나둘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력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아비트라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NFT에 대한 자산은 갖고 있으나 플레이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렇지 반대로 그 시간은 있고 이걸로 유틸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을 그 렌탈을 해줌으로써 이제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엑시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동남아 특히 그리고 이제 동유럽을 이제 그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형 NFT 프로젝트들 뭐 더 샌드박스 그다음에 뭐 디센트럴랜드 이제 이런 NFT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그 성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NFT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실물 경제의 그 투자 패턴을 굉장히 다분히 많이 따라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측면이고요. 그 뜻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그에 투자를 하고 이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종의 우리 브루마블 게임처럼 투자가 그 자체가 재미가 적인 측면이 더해져 있는 투자형 게임이다라고 좀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왼쪽 그 하단에 보이는 게 디센트럴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본 맵이고요. 실제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데들이 사람들이 구매한 그런 팔셀들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제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기 전에 프리세일이라는 걸 했어요. 땅을 미리 판 거죠. 선판매를 한 거고요. 뭐 청약 분양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게임 열리기 전에 선판매를 했다 보니 사람들은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제 그리드에 이제 뭐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뭐 이렇게 길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실제 길인데 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초록 색깔 보이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뭐 메트로폴리탄 뭐 그런 시티 같은 느낌이죠. 이것만을 보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중앙은 이제 노른자 땅이라고 여겨지고 그 노른자 땅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땅들을 이제 살려는 시도들을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당연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비쌀 거라고 의식을 하게 되고요. 또 길과 길 사이에 있으면 더 비싸게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게임 실제 오픈이 됐는데 포탈 기능이 있었어요. 텔레포트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재밌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일종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이 판에 가져와서 모사를 했는데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니 이제 그러면 투자의 룰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점점 바뀌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물 경제에서의 그 패턴이 깨지지가 잘 않아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서 이미 오픈이 됐고 텔레포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 쪽에 있는 땅들이 아직도 비싸요. 자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곳에서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시면은 이제 그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비싼 땅들이고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반대죠. 빨간색으로 가까울수록 좀 더 비싼 땅들인데 이제는 그 크립토 쪽에서 특히 NFT 쪽에서 NFT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내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내재 가치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얘네들의 밸류가 측정이 되고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 가치가 계속해서 변동을 한다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커뮤니티가 같이 합의를 맺어줘야 그 가격이라는 것도 형성이 계속해서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뜻은 뭐냐면 굉장히 여기에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이 내레이티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플레이어들이 소수가 있고요. 그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이제 내레이티브가 깔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편입되어 들어오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쪽 땅에 있는 헐값에 가격이 거의 얼마 되지 않는 땅들을 이제 그런 진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막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한 다음에 유명한 아티스트, 3D 아티스트들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이 땅 위에다가 실제 3D 모델과 그 다음에 아트 전시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땅에다가 재밌는 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카지노도 열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를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그림도 말하면서 갤러리도 같이 옆에다가 열고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진짜 우리가 그 도시 개발하듯이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훨씬 더 비싼 값에 이거를 처분을 해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 사실을 저희 NFT 뱅크는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남의 자산도 구경할 수 있고 그들의 투자 패턴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이제 구경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수익을 잘 버나. 근데 수익을 되게 굉장히 일관적으로 잘 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전역적으로 싸게 땅을 사서 개발을 하고 확장을 시킨 다음에 파는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은 뭐 수익을 되게 쉽게 30% 50% 이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그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판을 벌여서 이제 그 도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플리핑을 하는 아주 그런 재밌는 현상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공간이 별거 아닌 이런 픽셀로 존재하는 이런 그런 뭔가 뭐 이런 디지털 공간이 이젠 사람들이 이제 자산으로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묻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묻다 보니 이젠 이거 갖다가 내가 뭐 할 거 아니면 이제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땅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제 수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NFT에 대해서 이제 게임 아이템과 비교하는 경우 많고 다양한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해봤던 디지털 자산들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금융적인 소유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명하게 집행 건뭐 2천만 원 뭐 몇 억까지도 하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은행 가서 이거 그 저당 맡기고 뭐 전당포에 가서 이거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NFT는 이 소유권이 제 지갑에 제한테 명확히 있고 소유권의 이전도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돈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그 정말로 투자 게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제대로 못 해봤었던 다양한 갭 투자의 투자 게임들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그 돈을 빌려줄 사람만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아요. 실제 크립토 스페이스 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NFT의 이제 금융화, 그다음에 이제 NFT가 이제 금융 자산으로서 사람들이 여기고 그거를 실물 경제에서 활용하던 패턴들이 또 비슷하게 들어와서 이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크립토 아트 이거 뭐 별것도 아니게 생긴 이게 수천만 원을 해요. 비싼 건 수억도 하고요, 수십억도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게 그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이것도 내레이티브예요. 이 크립토 키티를 가진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그 소유권에 대한 증명만 된다라고 그러면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오지 스테이터스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이 판에서 그 힘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얘기인데요. 이걸 소유했다. 그리고 이 소유의 시점이 언젠가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더 오지인가, 더 얼마만큼 그 크립토 네이티브인가를 표명해주는 일종의 표식이에요. 반대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많은 페이를 해서라도 이 스테이터스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 크립토판에서 낄 수가 있어요. 그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립토판 그다음에 특히 NFT 스페이스가 발전하는 부분들을 봐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한국은 약간 우리가 되게 많은 되게 팬시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크립토 네이티브가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이 네이티브 내에서의 이 교류, 이 이너 서클 내에서의 이 뭔가 이 케미 그러면서 이 안에서의 되게 올거니컬하게 이게 확장되는 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말도 안 되는 이 그림을 사는데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크립토펑크는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일종의 NFT계에서 일종의 비트코인과 같은 느낌이랄까? 이 스토어 오브 밸류로서의 뭔가 느낌을 공공이 점점점 이게 다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가격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가 다 같이 하방을 뭔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펑크 얘기는 뭐 간간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도대체 왜 비싸라는 질문 항상 하셨을 텐데 네, 이런 내면에 있는 네, 것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바람 벌써 15분이 다 지났네요.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또 귀한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NFT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멋있게 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NFT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많이 더 꿈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NFT 뱅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